LA 카운티 지역의 하루 추가 확진자 수가 4,592명까지 폭증했습니다. 앞으로 2주 정도가 중대한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내 영업을 금지당한 한인 소매업소들이 야외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한인 소매업소들은 주차장을 활용한 야외 영업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30년 모기지 이자율이 50년 만에 최저 수준인 2%대로 내려갔습니다. 주택 소유를 증가시켜 매물 부족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어바인 교육부가 수업 방식을 학생들이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대면 수업과 온라인, 그리고 혼합형을 선택하게 할 방침입니다. 한국 주미대사관이 비자 업무를 넉 달 만에 재개했습니다. 학생 비자와 방문 비자는 발급하기 시작했지만 취업 비자와 이민 비자는 여전히 미정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제 분야에 대한 지지율까지 바이든 후보가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LA 카운티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 오늘은 4,592명까지 치솟았습니다. 보건국은 앞으로 2-3주가 중대한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먼저 김민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LA 카운티 지역의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 오늘은 4,592명까지 치솟았습니다. 또 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하지만 사망자는 59명으로 다소 진정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와 캘리포니아주의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는 점차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하루 추가 확진자 수는 모두 8,594명, 11,000명이 넘는 어제에 비해 주춤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도 873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어제에 이어 안정세를 유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재확산 사태의 가장 큰 고비는 앞으로 2-3주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제조업과 식품가공 공장 등 대규모 시설에 있는 저임금 근로자들의 확진이 늘고 있습니다. 이들 근로자들은 자택근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람 간의 접촉이 많고 근무 시간까지 길어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하다는 판단입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현재까지 카운티 내 4천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호소했습니다. LA에서 SBS 김민우입니다. 네,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셧다운 조치가 다시 내려진 이후에 꼭 필요하지 않은 모임, 그리고 비필수 업종 사무실도 모두 문을 닫으라는 명령이 발동됐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용훈 기자가 한인타운을 취재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와 LA시가 지난 월요일 발령한 2차 영업 중단 명령. 사교 목적의 비필수 모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한인들을 포함한 많은 경우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내려진 명령은 아무리 소규모라도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 아닌 경우 모임을 가지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These changes are in effect right now in the city of Los Angeles and are designed to stop the indoor gathering of people, which is how this virus spreads. The governor is also closing offices for non-essential sectors. 더 나아가 비필수 업종으로 분류되는 회사나 사무실은 다시 영업을 중단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규정한 필수 업종이 아닌 경우 재택근무 등으로 전환하라는 것입니다. 가세티 LA 시장은 만약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철저히 단속할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With these new closures, we will now increase our visits to more businesses, follow up on even more complaints in person in the days and weeks ahead. And as I've always said, to first educate, second encourage, and lastly enforce. 가세티 시장은 지금 영업 중단 명령을 준수하는 것이 경제 재개를 앞당기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대형 쇼핑몰들이 문을 닫은 뒤 일부 소매업소들은 야외 영업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많은 소매업소들이 주차장을 활용해 영업하고 있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보도에 이사명 기자입니다. 재래시장을 연상시키는 상인들이 야외에서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코로나 사태 속에 야외에서 편한 마음으로 물건을 고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쇼핑몰 셧다운 행정명령으로 업주들이 야외에서 영업을 하며 코로나 사태를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야외 영업을 시작한 업소들은 평균 매출의 50% 정도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첫날은 의외로 많이 팔았고 오늘 괜찮았고 안에서 갇혀가지고 장사만 했었는데 이렇게 밖에 공기도 보고 이래 하면서 햇빛 보고 하니까 너무 좋아요. 제한된 야외 장소 때문에 잘 나가는 상품만 골라 진열하고 매상 올리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공기가 잘 통하는 야외에서 코로나 걱정 없이 쇼핑을 할 수 있어 손님들의 만족도는 높습니다. 또 돌파구를 찾아서 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인도화가 아니기 때문에 소셜 디스턴스 안전거리 유지만 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손님들과 종업원들은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도 잘 준수하고 있습니다. 소매업소 업주들은 야외 영업을 가동하며 코로나 사태를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네, 한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30년 만기 모기지 이자율이 3% 아래까지 내려갔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주택 수요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보도에 이재린 기자입니다. 미국의 30년 만기 모기지 이자율이 3%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입니다. 주택금융공사 프레디맥은 오늘 30년 모기지 이자율이 2.98%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초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하기 전 3.72%였던 것과 비교하면 거의 폭락 수준입니다. 유례 없이 낮아진 이자율에 주택 매물 부족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매물 부족 현상으로 웃돈 거래까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중저가 대 단독주택 가격 급등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팬데믹 사태 이후 아파트보단 접촉이 적은 주택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여유 있게 기다려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 경우에는 차라리 한 5, 6개월을 관망했다가 구입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유동성이 풍부한 시중 장세가 주택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는 만큼 모기지 이자율 하락이 매물 부족 현상을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지난달 미국의 소매 판매가 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월의 18.2%에 비하면 상당히 둔화된 수준입니다. 경기 부양 지원금이 사라졌고 연방 실업수당도 중단되는 8월부터는 소매 증가세가 상당히 축소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더구나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 경기 회복이 지연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얼바인시 교육부. 가을학기 수업 방식을 학생들 스스로가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 그리고 이를 조합한 혼합형을 학생 측이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이사면 기자입니다. 어바인 통합교육부가 이번 가을학기 수업 방식을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어바인 교육부는 가을학기에 온라인과 대면 수업 그리고 하이브리드 수업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9학년부터 12학년까지는 온라인 수업과 하이브리드 수업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킨더부터 8학년까지는 온라인과 대면 수업 그리고 하이브리드 수업 가운데 한 모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바인 교육부는 학부모들에게 이메일을 발송하고 오는 일요일까지 원하는 수업 방식을 선택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교육부는 선호하는 수업 방식을 조사하기 위해 학생 2만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전체 학생 40%가 대면 수업을 원했고 중학생과 고등학생 33%가 하이브리드 수업을 선호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어바인 통합교육부는 새학기부터 학교 캠퍼스에서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터스틴 교육부도 새학년들을 온라인과 대면 수업 그리고 하이브리드 수업으로 진행할 방침입니다. SBS 이삼현입니다. 네, 주한 미국 대사관의 비자 업무가 다음 주부터 재개될 예정입니다. 학생 비자와 방문 비자 등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취업 비자와 종교 비자 그리고 이민 비자 업무는 코로나 상황에 따라 매우 유동적이라고 합니다. 김현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오늘 주한미국 대사관 홈페이지 글입니다. 오는 20일부터 일부 비이민 비자 발급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업무 재개의 대상은 주로 미국 학교 및 영어 프로그램 연수에 필요한 유학비자, 즉 F비자와 항공, 엔지니어 등 전문 기술 교육에 필요한 M비자, 교환학생, 연구자로 방문할 때 필요한 J비자 등 3개의 분야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3월 중단된 이후 넉 달 만에 재개인데 다음 달 가을 학기가 시작되는 미국 학교 일정도 감안한 걸로 보입니다. 7월 22일부터 31일까지만 딱 오픈해놨더라고요. 우리도 비자 예약을 못해 동동거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자 낼 수 있겠구나 그러고 숨통이 트인 거예요. 이민 비자 또 취업과 종교인 비자 업무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미국의 코로나19 상황에 달린 걸로 보입니다. We will resume adjudicating all routine non-immigrant and immigrant visa cases only when adequate resources are available and it is safe to do so. 이미 낸 비자 신청 수수료는 유효하고 납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인터뷰 예약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고 미 대사관은 밝혔습니다. SBS 김혜영입니다. 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30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2주 전 신청 건수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당초 예상치였던 125만 건보다 웃돌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감염자가 다시 증가하면서 경제활동 재개가 중단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주지사인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부실한 코로나 대응책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상당히 싫다. 한국인은 끔찍하다. 이렇게 언급한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김수영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워싱턴입니다. 공화당 소속으로 전미 주지사 협회장을 맡고 있는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가 워싱턴 포스트에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부실 대응을 비판하는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제목도 혼자 싸우기입니다. 특히 지난 2월 공화당 주지사 협회가 주최한 만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한국인들이 끔찍하다고 말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왜 미국이 한국을 보호해왔는지 모르겠다며 그들이 돈을 내지 않는다며 불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호건 주지사는 진단도구 공수에 한국이 얼마나 큰 도움을 줬는지 상세하게 기술했습니다. That they considered me as a Hanguk Sai. I want to thank Maryland's First Lady, my wife Yumi. She truly is a champion. 감사합니다. 지난 4월 26.91%까지 치솟았던 메릴랜드주의 코로나19 확진율은 지금은 3.67%로 떨어졌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또 보내주셨어요. 다 우리 한국 국민 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시죠. 그래서 저는 항상 그 감사한 마음을 늘 표시하고 싶었어요. 2024년 공화당 내의 유력한 대선 후보로도 거론되는 호건 주지사는 트럼프 시대 이후에 대비하려면 분열보다 통합에 비중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 이제는 15%까지 벌어졌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도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을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전용훈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특히 중점을 기울여 왔던 경제 분야. 최근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분야에서도 상대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밀리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퀴니펙 대학의 여론조사에서 경제 분야 지지율은 바이든 전 부통령이 50%, 트럼프 대통령이 45%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5%포인트 앞섰지만 겨우 한 달 만에 역전된 겁니다. 전체 지지율은 바이든 전 부통령이 52%, 트럼프 대통령은 37%로 나타났습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15%포인트로 지난해 10월 조사 이후 최대치로 벌어졌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35세 이하 백인과 무당파 유권자들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 하락이 두드러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경제 회복이 더뎌지고 일부 주에서 경기가 더 악화되면서 여론이 돌아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오바마 전 대통령, 바이든 전 부통령, 그리고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이들의 트윗 계정이 해킹을 당했다고 합니다.
해커는 돈을 요구했지만 다르게 분석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김정기 기자입니다. 팔로우만 1억 2천만 명이 넘는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입니다. 비트코인 1,000달러를 보내면 2배로 돌려주겠다는 글이 오늘 오전 떴습니다. 조 바이든 미 민주당 대선 후보,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등 유명 인사들과 애플과 우버의 기업 트위터 계정에도 같은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킹당한 겁니다. 3시간 동안 1억 2천만 원 정도의 돈이 여기에 속아 송금됐습니다. 트위터 측은 법인이 트위터 일부 직원들을 해킹해 관리자 접근 권한을 훔쳤던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By targeting key employees, which gave them all the access. So this was very sophisticated.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은 해킹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트위터 정치를 즐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누군가 해킹해 반향이 큰 가짜 뉴스를 트럼프 대통령 이름으로 퍼뜨렸다면 전 세계적인 큰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었습니다. 해킹된 계정 대부분이 야권 정치인이나 트럼프 대통령과 각을 세웠던 인사들의 계정이었던 점에서 정치적 음모론도 제기됐습니다. 처음부터 돈이 목적이 아니라 11월 대선을 앞두고 어떤 집단이 소셜미디어의 보안상 허점을 시험해 보기 위한 사건일 수도 있다고 AP통신은 보도했습니다. 국내에선 아직 유사한 피해 사례는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김정기입니다. 네, 또 러시아 정보기관과 연계된 것으로 보이는 해커 집단이 코로나 백신 개발 자료를 빼내려고 시도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계속해서 김도균 기자입니다. 영국 국립사이버보안센터는 러시아 지원 해커들이 학계와 제약업계의 코로나19 관련 연구 성과들을 해킹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피싱과 악성 소프트웨어 설치 등 공격 방식도 다양했습니다. 지목한 해커는 이른바 코지베어로 알려진 해커그룹 APT29. 이들은 지난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민주당을 해킹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 러시아 정보기관과 관련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관계당국도 이러한 주장에 대해 지지했고 영국은 러시아가 이기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We know that the Russian intelligence agencies have been targeting, in terms of cyber attacks, against efforts across those three countries and here in the UK, our attempt to find a vaccine through research and development for coronavirus. 러시아는 해킹 시도와 자신들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 즉각 영국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Заявление настолько туманно и противоречиво, что понять его практически невозможно. Если неуместно говорить, так не говорите. Если говорите, то предъявляйте факты. 전문가들은 해커들이 코로나 백신 연구에 대한 정보만 빼내려 했을 뿐 다른 공격은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정보 탈취를 위해 관련 기관에 대한 해킹 시도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SBS 김도균입니다. 네, 한국산업통상자원부의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출마를 이미 선언했습니다. 오늘은 제네바 현지에서 정견 발표를 했습니다.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WTO 정견 발표에서 WTO가 근본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협상 기능 정지, 분쟁 해결에서 대법원 역할을 하는 상소기구 기능 등이 마비됐다는 겁니다. My vision for the WTO is to rebuild trust in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by making it more relevant, resilient, and responsive. 구체적 목표로 수산보조금과 전자상거래 협상의 성과를 도출하고 WTO 규정 갱신과 분쟁 해결 시스템 복원, 협정의 이행과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한 WTO 개혁 등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25년간 통상 분야에서 실무 지식과 전문성을 쌓아온 동시에 통상 장관으로서 경험과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 이러한 비전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본부장은 15분 동안 정견 발표를 한 뒤 75분 동안 회원국의 질의에 응답했습니다. 이후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기자회견도 30여 분간 진행됐습니다.
15일 시작한 후보자 8명의 정견 발표는 후보자 등록 순서에 따라 오늘까지 이어지며 후보자들은 2개월 동안 선거운동을 하게 됩니다. 회원국은 협의를 거쳐 늦어도 11월 초까지 차기 사무총장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네, 참으로 답답한 마음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 두기를 하는 것 바로 자신과 상대방을 위한 것입니다. LA 카운티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 또 사상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앞으로 2주 정도가 중대한 고비라고 합니다. 함께 힘을 모으지 않으면 코로나 재확산 사태 결코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내일의 우리 모습도 절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이 모습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